2018년 11월 25일, 2달간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마치고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두려움보다는 뭐든지 다 잘 될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도착한 이곳은 덥고 습했던 세부와는 달리 공기마저 산뜻했다.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하자마자 세컨 비자를 따자는 계획을 가지고 농장에 일자리를 구해놓고 왔던지라 일하기 전까지 푹 쉬어두자며 브리즈번에 일주일간 머물며 즐겁게 놀았다. 그 당시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고생길에 대한 걱정도 우려도 없었고 심지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에 설레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농장 일을 만만하게 봤던 우리가 우습다. 어쨌든 2018년 11월에 우리는 곧바로 번다버그라는 작은 농촌마을로 향했다. 번다버그에 처음 왔을 땐 텍스파일 넘버 발급도 도와주지,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것도 도와주지, 심지어 마트 무료 픽업까지 도와주기에 우리끼리 해결했다면 조금은 복잡했을 일들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농장에 투입되자마자 우리는 왜 여기에 왔을까 하는 진한 후회를 하게 됐다. 일을 나갔던 첫날 일기를 보면 온통 이라는 단어가 100번도 더 나온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다. 첫 작물이었던 토마토는 한 바켓을 따면 1.8불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 토마토를 따던 날 나와 성수는 10바켓도 못 땄다. 오전 내내 일하고 20불도 못 번 셈이다. 또 어떤 날은 나는 캡시컴밭, 성수는 수박밭으로 작물 배정을 받아 일을 나갔다. 토마토보다 수입은 좀 더 나았지만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수그리고 따야 하는 작물인 캡시컴을 배정받은 나는 아픈 허리를 수그리는 대신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해 무릎에 늘상 멍을 달고 살았고 그늘도 없는 황무지에서 수박을 나르러 갔다가 모자를 잃어버린 성수는 얼굴이 심하게 그을려 허물이 벗겨진 채 며칠간 고생을 하기도 했다. 농장주와 슈퍼바이저들의 눈칫밥은 기본 옵션. 물론 이보다 좋은 작물을 배정받았던 적도 있었다. 아시아인 대부분이 있다는 망고 알러지가 없었던 성수는 시즌 작물인 망고 농장에서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했고 나 역시도 번다버그의 몇 없는 시급제 고구마 농장에서 괜찮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다. 그러던 와중 우리에게 차가 생겼다. 200만원짜리 싸구려 중고차였지만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기분에 행복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까? 일도 조금 적응되고 차도 생겨 생활이 좀 편해지니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성수가 망고 농장에서 잘렸다. 이유를 말하자면 길지만 성수는 엄청나게 억울해했다. 내가 들어도 억울했다. 그 당시 일이 힘드니 서로 예민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일도 잘 안 풀리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기분 전환을 하고자 떠났던 선샤인 코스트 여행. 생애 처음 차박을 하며 캠핑도 하고 예쁜 풍경도 보며 마음을 다 잡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단 하나라도 정답인 게 있는가를 보면 대답은 노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농장 생활을 접기로 했다. 마음을 먹자마자 농장에 노티스를 대고 짐을 싼 우리. 사실 일을 그만두고 뭘 해야 할지가 뚜렷하지 않아 상당히 막막했다. 그저 농장에서 일했던 때를 생각하면 그 어떤 일이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뿐이었다. 그때 성수가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다가 곧 목화 시즌인데 시즌잡이라 수명은 짧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대 라며 함께 이력서를 내자고 제안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니 솔깃했다. 그 길로 차에 모든 짐을 싸서 이력서만 달랑 들고 목화 공장으로 향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무작정 도전해보기로 했다. 첫 행선지인 에메랄드라는 지역부터 우리는 허탕을 쳤다. 시즌 시작까지 2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 공장 관리자들이 대부분 휴가를 간 상황인데다가 어떠한 자격증도 없고 영어도 부족했던 우리에게 일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날씨도 말썽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돈이 없었기에 무료 캠핑장에서 숙박을 해결해야 했는데 목화 공장 대부분이 내륙 지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러 다니는 일주일 동안 더위로 고생을 많이 했다.
심지어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물을 조금 받아다가 한 바가지 정도 되는 양으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했다. 결론적으로 목화 공장 일을 구하진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참 재밌었던 추억이 된 것 같다. 제일 더운 시기에 노숙을 한다며 그늘막 하나 없는 곳에 15불짜리 텐트를 치던 일도, 돈 아낀다고 1불짜리 인스턴트 볶음밥을 사 먹던 일도, 인터넷도 안 터지는 비포장 도로에서 길을 잃어 겁에 질렸던 일도, 길 잃은 와중에 난생 처음 야생 에뮤를 봤다며 신나서 날뛴 일도, 다시는 우리 인생에 없을 일이 아닌가? 에뮤다. 보이지가 않아. 오른쪽. 아니 여기 동영. 에뮤. 어쨌든 목화 공장에서 일 한번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본래의 목적은 잃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추억만을 갖게 된 우리는 다시 목적지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드니로 향했다. 시드니로 향하는 길에 그동안 고생했으니 잠시 여행하는 기분 좀 내보자며 블루 마운틴도 들렸다. 피톤치드 뿜뿜 뿜어내는 길을 산책하니 그간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씻겨지는 기분도 들었다. 잠깐의 힐링을 마치고 도착한 시드니. 첫 시드니의 인상은 정말 별로였다. 시끄럽고 복잡했고 구글맵 GPS도 잘 안 잡혔다. 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드니 시티 내에는 주차 공간이 정말 없다. 뭣도 모르고 들어간 유료 주차장에는 우리 차만큼 후진차가 없었다.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 하고 사용했던 유료 주차장에선 우리의 하루 숙박비의 2배에 달하는 주차비가 발생했다. 시드니에 온 지 이틀째. 나는 성수에게 얘기했다. 아, 시드니 나랑 안 맞아. 우여곡절 끝에 시드니에 우리의 숙소를 마련했다. 대도시답게 방 한 칸 가격도 비쌌다. 이곳에서는 돈을 모으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을 구할 때도 비교적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청소일. 청소일은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였다. 일당도 많이 구하기 때문에 오래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했다. 남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청소일이 농작물을 따며 개고생한 우리에겐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문득 시드니에 살면서 둘이서 팀으로 낮에 집 청소 다니고 저녁에 오피스 청소하면서 돈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오전에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저녁 오피스 청소잡까지 잡아두고 일 좀 빡시게 해볼까 하던 찰나에 일이 터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일하는 동안 우리는 청소사장과 함께 셋이 일을 다녔다. 사장이 우리 집으로 픽업을 오기로 했는데 항상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매일같이 기다렸다. 사장은 요즘 예전 같지 않다며 너무 피곤하다고 했다. 가끔 운전하며 졸기도 했다. 나는 불안했다. 차라리 성수가 운전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다. 사장님, 졸면서 운전하시지 말고 차라리 성수 시급 더 주시고 운전을 성수한테 맡기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수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사장은 그렇게 얘기했다. 풀보험 들어있으니 안심하고 운전해도 된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XSP만 내면 된다라고. 성수의 시급은 17불에서 고작 1불 더 올라 18불이 되었다.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났을까? 사장은 차를 바꿨다. 차를 바꾼 이후에도 우리는 당연히 보험을 바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점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현장을 갈 때 성수가 운전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오전 청소를 마치고 나는 집에 있고 성수는 사장과 함께 오피스 청소를 나갔다. 그날따라 성수는 기분이 쎄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박았다. 그리고 사장은 한마디 던졌다. 아, 오늘 보험 안 들어져 있는데. 차를 바꾸고 보험을 바로 들지 않았음에도 운전자 성수에게 그 어떠한 이야기도 고지해주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무보험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맡기면 안 됐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사고는 일어났고 운전은 성수가 했다. 돈은 쪼달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주에게 연락을 남겨두고 성수는 퇴근을 했다. 이 일로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했다. 성수는 더 했을 거다. 어떻게 해야 할까? 차주랑 협상을 잘 해보자. 수리비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저런 걱정에 생각이 많던 차에 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사장은 차를 공업사에 맡기면 본인 차, 피해 차량 수리비가 대략 3-4천 불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 본인이 보험사와 통화를 했는데 1년치 보험비를 일시납하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엑세스피만 지불하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차피 보험 처리 안 하고 차 수리 맡기면 돈 엄청 깨지지 않냐며 자신의 1년치 보험비 중 반, 그리고 엑세스피를 주면 본인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 보험비를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반은 내주겠다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 꼴이 우리는 좀 의아했다. 만약 정상대로 차에 보험이 들어져 있었더라면 우리는 엑세스피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보험이 없으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성수에게 보험이 없다는 걸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다. 본인이 사업을 위해 차를 구입했다면 보험금은 당연지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인데 돈 조금 아껴보겠다는 심산으로 우리에게 선심 쓰는 척, 어차피 수리비로 돈 나가는 거 돈 조금 덜 쓴다 치고 내 보험비에 보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괘씸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은 단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호주의 차량 정비 금액에 대해 알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물어볼 곳도 없는 우리가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금 내주지 않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사고 다음날,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피해 보상이고 일은 일이니 그 사장과 함께 일하기 정말 싫었지만 일터로 향했다. 오전 일 끝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사장은 우리에게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린 다 끝난 얘기 아니냐고 하니 사장이 말을 바꾼다. 보험금 1년치 일시납이 어제까지가 아니라 2-3일 정도 여유가 있다고. 어제까지라면서 마음 급하게 만들어서 돈 뜯어낼 생각이었나 보다. 그래서 사장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지금 이러나 저러나 보험금 내야 하는 상황에서 마침 사고가 터지니까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 조금 아껴보려고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며 질러본 것 아니냐. 왜 우리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는지 모르겠다. 보험 안 들어져 있는 건 왜 말 안 했냐. 고용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러면 사장님 밑에서 뭘 믿고 일을 계속 하겠냐. 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다. 그러니 사장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 본인도 돈 욕심 부린 거 맞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윈윈인데 자기 배불려주기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우리가 괘씸하고 신뢰가 다 깨져버렸다고. 아니, 본인이 우리가 괘씸하다고 신뢰가 깨졌다고 여길 부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고 했고 본인이 돈 한번 아껴보겠다고 딜러었다가 거절당한 상황인데 더 이상 사장과는 엮이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장은 2주마다 우리의 웨이지를 지급했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 우리가 받아야 할 2주치 웨이지가 있었다. 그 돈 다 가지면 보험비 정도 되겠다며 우리 웨이지에서 사장놈이 제시했던 보험금 빼고 남은 돈 지금 당장 달라고, 그리고 난 더 이상 일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 이야기했다. 2주간 열심히 일하고 우리 손에 쥐어진 돈이 단돈 113.5불이었다. 허무했다. 웃긴 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만두겠다 이야기하니 오늘까지만 같이 일해주면 안 되겠냐 붙잡더라.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일이었던 청소를 그만뒀다. 일을 그만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막막해졌다. 시드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졌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육공장. 수개월이 흐른 지금이야 이 직업에 만족을 하지만 저 당시는 소공장으로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일단 저 때까지만 해도 워킹과 홀리데이를 생각하는 정도를 따지자면 워킹보다는 홀리데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그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기에 사실 나는 리조트로 가고 싶었다. 리조트에선 하우스키핑이던 설거지던 뭐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성수의 생각은 달랐다. 현재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그것을 따라가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하루 근무 시간이 확실히 보장되면서 둘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공장뿐인 것 같다고.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공장을 가기로 결심하고 에이전시와 컨택을 했다. 지역 이동을 하기 전 시드니에서 일당직을 다니며 육공장에 가려면 꼭 맞아야 한다는 큐피버와 메디컬 테스트를 봤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도시, 우리가 애정하는 인버렐로 왔다.
소문으로는 우리가 일하던 소공장이 다른 곳에 비해 시프트도 안정적이고 시설도 깔끔한 편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았던 직장이다. 인버렐로 오고 나서는 우리의 워홀 생활이 참 평화로워졌다. 매주 안정적으로 1,000불 이상 벌게 되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끔은 사고 싶은 물욕도 부릴 수 있게 됐다.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버틸만 하다. 술 한잔하고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면 그만인 힘듦이다. 가끔 일하다가 고비가 올 때면 한 번씩 여행 다녀오며 워킹 홀리데이 같은 삶을 보내기도 했다. 그간 농장에서, 시드니에서 한인 사회에 물들어서 외국인 친구를 만든다는 건 힘든 일이기도 엄두를 못 낸 일이기도 했다. 여기선 영어가 서툴어도 그게 가능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타국으로 여행을 가도 밥 한 끼 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가 생겼다. 그뿐인가? 모든 게 불투명했던 지난 날들에 비해 싸움도 잦아들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참 많이도 가졌다. 전투적으로. 물론 지금도 투닥거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졌고 양보도 한다. 1년 동안 빡세게 살아오며 나름 어른이 된 것 같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수중에 남은 돈은 단돈 32,000불 뿐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얻은 교훈이 뭔지 그런 게 있기는 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이곳에 오지 못했더라면 도전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법한 일들을 해봤고 그로 인해 많은 추억을 안고 떠날 수 있다는 점,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기 전 내가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여정이었던 것 같다. 워킹홀리데이 초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냐고. 나는 대답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혹시나 지금 누군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당신이 당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경험이라고. 선택은 당신의 몫이나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이다. Application.